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김종대입니다. 한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죠? 네. 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만에 그래도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저는 순항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인수위를 갖다가 속을 벅벅 끓다가 정년 남겨놓은 그 좋은 공직생활 고위 공무원 자리 박차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입니다. 잘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한 달. 뭐 속쓰린 얘기만 자꾸 하는데 정년이 보장된 평생 먹고 살만한 자리였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박차고 나오면은 집에서 항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족은 한숨만 쉬고요. 저도 정권이 바뀌면 견딜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은 의미가 없다. 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점점 속을 긁어놓는 얘기만 골라서 하시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양반이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받았습니다. 세칭 연정회에 속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그룹이죠. 그 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옛날에 정책보좌관도 했고 요번에는 국방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아무 이상 없이 근무 잘하고 있을 건데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수위가 이제 용산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장관도 말이었고 차관도 말이었고 돈키호테처럼 그걸 갖고 뭐라고 몇 말씀 하셔가지고 언론에 난리가 났죠. 문제 발언이 안 보는 공기와 같다. 예. 그거 어떻게 나온 발언입니까? 일단 기자분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질의가 많았고요. 질의가. 왜 어느 누구 하나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 그렇죠. 말 한마디를 못하느냐. 국방부가.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런 그 질의들이 엄청나게 질의라고 해야 되나 항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국가의 국방부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수위에 기가 죽고 사실 인수위도 너무 이제 강압적이었어요. 강압적으로. 이게 뭐 들이닥치는 게 이게 뭐 저는 협박 수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깡패.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한 주먹 하게 생겼으니 니네는 따라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신구 권력이 국방부를 통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어찌 됐든 뭐 침묵으로 일관했죠. 하도 말하라 그러니까 돌려 말한 게 그냥 한 문장이에요. 안 보는 공기와 같다. 그 말이 그날 오후에 인터넷판으로 일면 톱으로 뜨더라고. 안 보는 공기와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찌됐든 국방부 직원들이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침울하고 부글부글하고 억울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분노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걸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말마저 안 했으면 거의 미칠 뻔했네. 그렇죠. 하여튼 인수위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장차관 눈치도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이쪽 군 통수권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브리핑 룸에 딱 섰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준비됐던 건 아니고요. 준비됐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정제되게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있는 대변인이고 대변인의 목소리가 결국 국방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제되게 표현했는데 뭐
종편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이고 인터넷 언론이고 이게 마구마구 이제 대변인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안보와 공기와 같다는 인수위가 안보를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맥락으로 읽힌 거거든요.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무언의 뜻을 했는데 국방을 위해서 내 소신을 얘기했고 그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리는 날. 예. 그러니까 고별을 이제 브리핑을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난리 났죠. 뭐라고 하셨어요? 뭐 그때도 난리가 났죠. 국방을 흔들지 마라. 그리고 국방은 정치 인연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간다. 국방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 쪽이나 우리 국방부를 다 향해서 예비역까지 다 향해서 비판을 한 거였죠. 사실은. 보니까 이종섭 그때 국방부 장관 그 네. 후보자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군인들 정신 상태도 안 좋고 네. 뭐 훈련도 안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 흔들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니? 일단 정신세계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정신세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진짜 정신세계 군심이라고 하죠. 군심을 이반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분들 입에서 뭐 정신세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화를 넘어 이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정신전력 강화에 올인했고 우리 장병들은 정신세계 이상 없고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는 이제 3월 14일 날 그 인수위가 국방부를 쳐들어와가지고 김용현 당시 집무실 이전 TF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육사 38기 그러니까 그 군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양반이 찾아와서 그 장관실로 찾아온 거죠. 아닙니다. 이제 기조실로 기조실을 찾아와서 그래가지고 저기 3월 14일 날 찾아와가지고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라. 우리가 들어오겠다. 이건 결정이 끝난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정은 다 됐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 대선이 끝나고 나서 5일 만에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5일 만에. 그러니까 3월 15일. 그때 뭐 경향신문에 이제 용산 시대 칼럼이 나갔고. 그때는 이미 결정 났을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14일 날 와서 통보를 했으니까 결정이 난 건데 그 전에 주말에 결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한번 그 과정은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렇게 14일 날 와서 보름 만에 이제 국방부 비워라 이러는데 그때 국방부의 그 수뇌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설마였죠. 설마. 설마였습니다. 설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떤 뭐 합참이라든지 국방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대대가 이전할 때도 어떤 이런 작전 환경 평가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프로시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국방부를 빼라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니까 뭐 장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설마였죠. 아니 그런데 이러다 말겠지. 이 정부가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 새롭게 들어온 정부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절차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러시아도 아니고 권위주의 국가도 이제 넘어섰고 그런 단계에서 뭐 설마가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상황이 생기니까 한마디로 멘탈이 그냥 무너지는. 멘탈이 다 붕괴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틀 후인 16일 날 우리 국방부에서 인수위에다가 이전 비용으로 190억 원을 요구했으니까. 이전 비용 190억은 뭡니까? 국방부 이사 비용이죠. 그렇죠. 이사 비용. 그러니까 190억이 든다. 요구했는데 이제 118억인가요? 19일 날인가? 118억 원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결정이 났고. 그리고 20날 이제 윤석열 그때 당시 당선인이 용산 시대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직접 조감도 펼쳐놓고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하방카 설명해주면서. 이게 그때 비용이 460억인 게 이제 국방부 이사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합참을 이제 또 저기 옮기는 거 이건 나중 문제지만 아니, 그거는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496억 원은 이제 위기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청와대에서 이전해오고 뭐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이랑 다 포함된 게 496억이고 순수하게 국방부만 이전하는 비용이 1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중에 또 80억은 잘랐더라 이거. 잘렸죠. 잘렸더라.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산이 뭐 막 춤을 추던 시기네요. 이게 뭐가 맞는지 뭐 견적표가 있는지 뭐. 그렇죠. 이제 이게 난리도 아니야. 그냥 올리면 잘려. 그렇게 그래요. 된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벌어진 게 주로 인수위와 민주당 간에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이 얼마냐. 근데 민주당은 1조 2천억 정도 된다 그랬고, 근데 그 인수위는 그 택도 없는 과장되고 부풀린 거다. 합참 이전도 1,200억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극명한 거의 10배 가까이 저 이전 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뭐가 옳은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합참이 이제 시설 공사가 완료된 게 지금 현재 합참이 이제 2010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설 공사 비용이 한 1,70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합참이. 그리고 이제 1,200억 원은 어떻게 추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들 호도용? 입막음용? 뭐 이렇게 해서 추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합참 이전 비용보다도 축소해서 줄여서 1,200억이면 된다. 아니 10년 전 10년 비용보다 전인데. 더 줄이는 거고요. 그때는 뭐 동빙구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뭐 BTL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만은 합참 이제 신축 공사 비용이 4천 아마 한 300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인수위에다 보고한 것은 4,300억이다. 그렇죠. 4,300억 정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근무 지원하는 부대라든지 가족들이 다 있어갖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 그다음 복지시설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지금 시가로 해서 한 4천여 원은 드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추산하는 1조 2천억 정도가 대충은 맞는 거죠. 국방부도 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조 2천억은 합참 이전에 드는 비용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얘기하는 1,200억 정도의 합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좀 그거를 사고 싶어요. 그래? 그리고 한 1조 원 정도에 팔아버리지 뭐. 그리고 또 기간도 한 8년 걸리죠. 8년? 왜 8년이나 걸려요? 아니 뭐 이게 국회의원 뭐 직을 하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선행 연구가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선행 연구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뭐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반영이 되면 실시 설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뭐 2년 그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만 4년 정도 하면 한 8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를 했죠. 또 합참이 군사 조직이니까 이게 군부대거든요. 일종의. 그럼 작전성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 군사적 사항을 다 검토해야 되니까 그럼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이 걸리는데 지금 저기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면은 2016년까지 다 해치우겠다. 2026년까지. 그러면 지금 4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비용도 1,200억 갖고 된다. 이거 뭐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뭐 국방부도 뭐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샥 이게 보내버리는데 뭐 하라면 하는 거지. 아니 뭐 좋아 빠르게 가가 이제 그 이번 정부의 모토 아닙니까? 구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작전성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거 그냥 대충 건너뛰고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졸속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두렵기도 해요. 이런 진실은 지금 국방부 합참의 근무자들은 다 알죠. 알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예비역들도 알겠죠. 난 솔직히 해서 예비역 장성들을 보면 군복 입었던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진실이 다 있는데. 그럼요. 본인들이 다 했던 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갈 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의 안위를 맡겼다는 게 어찌 보면 수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 국방부 이전 문제하고 합참 이전 문제 두 개를 일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오늘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돼 있는 겁니까? 정확히 국방부 건물에 있었던 이 본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5군데 정도로 쪼개져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쇄 이동까지 해서 7군데로 쪼개졌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통신 네트워크니 근무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조성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가장 박수칠 때는 이제 아마 북한이 아닐까. 왜냐하면 국방부와 합참과 대통령실이 한 군데 딱 표적 하나 에 들어있는 데가 대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에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안보 파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합참은 그러면 국방부에서 생각하기로는 8년 정도 이사 걸려서 그렇죠. 이제 이사가 아니 될 것 물론 같은데. 3년 남짓 만에 다 해치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5군데 또는 7군데로 찢어져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정리를 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합참 건물이 되는 거고 그 합참은 국방부에 자리를 내주고 남태령의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렇게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남태령엔 이미 수방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또 수방사 보고 비우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랬을 때는 또 검토해야 될 게 많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건 합리적인 사고신 거고요.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 뭐 남태령 수방사 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수방사는 어디요? 수도방위 안 해? 아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막사 지어주고 수도방위를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아니 지금까지 너무 비합리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를 말아먹으려면 이렇게 말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이 3월 20날 발표할 땐 다 잘 될 겁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우리 몫이고 그분은 문제 없대. 아니 그럼요. 그분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사 논란 잠깐 짚어볼게요. 그 처음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겠다. 예. 이래가지고 3월 20날 그 조감도 펴놓고 윤석열 대통령 발표하는데 다 국민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네. 그 후에 육군 총장 관사 리모델링비까지 예비비에서 다 타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뀌어. 그런 상태에서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번에 집무실이 아니라 관사에서 또 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야 이거 저도 이게 역시 또 상상이 안 되는 건데 네. 큰 힘이 움직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큰 힘이 힘이라. 큰 힘이 뭐 그걸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큰 힘이 비밀이 있다는 얘기네. 예, 큰 힘이 작용한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육군총장 관사 공간,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공간,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 결국은 뭐 이제 다 한남동에서 어차피 쫓겨나긴 쫓겨날 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군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총장이나 사령관이나 그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들을 새로 계획에 맞춰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나올 거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 또 육군 총장 공간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공간으로.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단 말이에요. 또 외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지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참 외교안보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육군 총장 공간은 뭐 비서실장이 쓴대죠. 비서실장이 그 육군 총장 공간을 비워라. 글로 가겠다. 네, 그렇죠. 그다음 해병대 사령관 공간 비워라. 그건 또 누가 들어? 경호처장이 들어가겠다. 아주 들을 하네. 아니 청와대가 그 기관장 공간들 다 털어먹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어떻게 뭐 비서실장, 뭐 경호처장은 스텝인데 그런 기관장이 아닌데. 이게 그 기관장들은 그 기관장에 맞게 하는 행사들이 외교, 국방 외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행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만찬자는 걸 별도로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단적인 얘긴 한데 뭐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거기서 뭐 한 맺힌 사람들 같아요. 보도가 된 얘기입니까? 바로 이거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거 며칠 안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계획이 없이 그냥 대통령만 육군 총장 공간 쓰려다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다. 이럴 때도 김건희 씨가 외교부 장관 공간 다녀오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머지 남아있는 공간도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이 그거
대통령이 안 쓰면 내가 쓸게. 이게 지금 정부는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국방 포식자예요. 포식자. 이 얼룩무늬만 있으면 맛있어 갖고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뭐 건물이 됐건 뭐가 됐건.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엄연히 말하면 공관이긴 하지만 국방부 안에 있는 군사시설 아닙니까? 군사시설. 국방부 아닌 부서에서 비군사 부서에서 그것도 스텝이 자기가 쓰겠다고 군사시설을 쓰고 있는 데를 나가라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례가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비논리가 논리인 세상이에요 지금은. 비합리성이 합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반지성주의 그 얘기하더만 뭐 반지성주의가 이게 반지성주의. 그런 것 같아요. 국방부나 장성분들은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복 입은 걸 창피하게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참네. 이렇게 맹종하고 이러는 게 군인 정신이냐? 지금 이거 묻고 싶습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